이 정도면 이제 뭐 소나타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양치질 잘하니까 스케일링 안 해도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양치질 아무리 잘해도 치석은 쌓입니다. 자, 몬스터 주식회사의 마이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체인소맨의 그 친구가 이를 많이 쓰면서 좀 달아서 몽톡해진 케이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치아도 적당히 동글동글하고 뭐 썩은 거 없이 가지런하고 해서 이렇게 저작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음식을 섭취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이 이대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중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 덮는 이게 정상교합입니다. 근데 설리처럼 이렇게 반대로 물리는 경우, 이거를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치아만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턱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거를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답은 양악수술밖에 없어요. 뼈 자체를 밀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술전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을 한 다음 들어가면 당연히 씹을 때 걸리겠죠?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깎아내거나 보철 치료가 필요하고, 그렇게 술전 교정을 한 다음에 턱을 탁 이렇게 잘라 넣는 양악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 정도면 이제 뭐 소나타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떡하냐, 아니는. 그냥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불편하지 않았다, 또 뭐 씹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외모에 컴플렉스가 없다 하면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나라에서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가 딱 2점만 닿는다거나, 아니면은 교정하기 전에 치아가 앞뒤로 또는 옆으로 10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잘 알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친구는 애니를 봐도 구강 위생과 그 모든 다른 위생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치아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몸을 잘 안 씻는 사람도 드물겠지만, 또 몸은 깨끗이 씻으면서 치아는 또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급 부정교합도 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 치아 간격도 넓고 양치질 상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잇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치아가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비슷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안 좋은 치아 같은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신경 치료한 다음에 덮어 씌울 수가 있고, 그리고 치아가 없는 부분이나 발치한 부분은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슈렉도 앞으로 몸도 깨끗이, 치아 구강 건강도 양치질도 열심히 깨끗이 관리한다는 가정하에 깨끗하고 가지런한 치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치아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나오겠죠, 그죠? 모르긴 몰라도 이제 아반떼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보이는 모든 치아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치아 크기도 제각각이고 또 방향도 다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러면은 교정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너무 악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치아처럼 이제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치아가 되려면 모든 치아가 상태가 안 좋고 솟구쳤을 수 있겠죠. 그만큼 치주가 안 좋다는 얘기고, 잇몸 치료를 통해서 이제 뿌리를 건강을
회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치아 자체는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보철을 이용해서 가지런하게 치료를 한다면 트롤도 이제 좀 더 가지런하고 이쁜 미소를 되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구야. 자, 이 친구는 아마 계속 이렇게 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신을 하지 않나요, 그죠? 네네. 그래서 뭐 평상시에 치아 관리를 잘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면은 이제 치아가 정말 상어처럼 굉장히 무섭지만 구강 관리는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이렇게만 잘 관리하면은 뭐 자기가 불편하지 않다면 이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 빠졌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인 경우에는 브릿지로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치아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보철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재미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세로로 길게.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도전 정신이 생겨나는 지열인 것 같습니다. 얘는 근데 이빨 사이에 스케일링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 사이 간격도 넓고 뾰족하고 틈이 넓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치아 사이에 끼거나 남아있는 음식물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치석이 생기는 거는 침의 성분, 광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침착이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무리 양치질을 잘하고 뭐 치아 간격이 넓고 뭐 깨끗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치석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양치질 잘하니까 스케일링 안 해도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양치질 아무리 잘해도 치석은 쌓입니다. 자, 이 친구 굉장히 유명한 친구죠. 하지만 많은 케이스들처럼 뭐 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경우 있지만 이렇게 골룸처럼 아예 차라리 하나도 살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오히려 더 치료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다 빼고 무에서 시작하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재건하고 이쁘게 만드는데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치석도 많이 쌓이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발치를 하고 전압 임플란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치아 건강이 안 좋으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음식을 씹는 게 힘들고 음식을 씹는 게 힘들다 보면 당연히 영양 섭취도 힘들게 됩니다. 보면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르신들이 치과를 찾아오셨을 때 치아가 나이에 비해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은 얼굴을 봐도 살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건강하고 되게 이제 나이만큼 안 보이고 젊어 보이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은 반면 치아 상태가 안 좋고 이가 빨리 빠지고 잘 못 씹어 드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이 봐도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고 살이 많이 빠져 있고 약해 보이는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만 지금 볼륨도 보면 치아가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얘가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강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볼륨도 이제 좀 머리도 정리하고 살도 좀 붓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강 건강을 먼저 회복하는 게 모든 면에서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시피 많은 애니메이션 작가님들 이를 가지런하고 깨끗하고 이쁘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직업병으로 이제 이런 이들을 보면 많이 불편한데 이렇게 가상적으로나마 치료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아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많은 돈이 들어갈 정도로 불편해지기 전에 정기검진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한 이렇게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관리가 안 되면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치료한 만큼 그거를 또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